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전상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아이 디톡스 실험실의 연구 철학과 그리고 핵심 연구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오늘 발표 제목인 왜 암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 암 연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충분히 답해주지 못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진화 독성학, 즉 Evolutionary Toxicology의 약자인 ETOX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질문에 접근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암의 발생 원인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치료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약 20분간의 발표를 통해서 먼저 현재 항암 연구의 한계점을 짚어보고 이톡스 패러다임의 핵심 개념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연구 플랫폼을 폐암에 적용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재 항암 연구가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지난 수십 년간 항암제 개발에 천문학적인 연구비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률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항암 신약 개발을 그동안 꾸준히 시도를 해왔지만 임상 성공률은 여전히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실패 원인을 보시면 효과가 없거나 독성이 크다라는 것, 이 두 개가 합치면 80% 이상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타겟 선정 자체, 그 신약 개발 단계 중에서 이 타겟 선정 단계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상 개발에 성공을 했더라도 실제로 환자들에게 투여하다 보면 항암제 내성이 유발된다라는 또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는 타겟 선정 단계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타겟 선정이 잘못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기존 암 발생 패러다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암 발생 패러다임은 암 발생 메커니즘, 즉 하우만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있으니 그 신호 전달을 차단하자는 식이죠. 하지만 why, 즉 그 돌연변이가 왜 선택이 되었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 그 선택적 압력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압이 유지가 되는 한 암세포는 새로운 경로를 찾아서 다시 적응하고 그 결과 약물 내성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신약 개발에도 실패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톡스 패러다임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이 바로 진화 독성학 기반으로 한 암 발생 패러다임인데요. 이 패러다임에서 저희 연구는 기존의 how, 즉 그 메커니즘 연구뿐만 아니라 암 발생의 궁극적인 원인, 즉 이 선택적 압력을 규명하는 것에 집중을 한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why와 how의 균형 있는 연구를 통해서 내성 유발이 없는 완전한 암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연구의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톡스 솔루션, 이톡스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플랫폼을 구축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은 인슬리코 플랫폼으로서 선택적 압력을 추정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는 이톡스 맥스 인비트로 플랫폼 그리고 이톡스 크랙 인비보 플랫폼 이렇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익숙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솝 우화의 바람과 태양 이야기인데요. 다 아시죠? 어릴 때 아마 이 이솝 우화를 다 읽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자,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을까? 바람은 세차게 불어서 외투를 벗기려고 하고, 그리고 태양은
따뜻한 빛을 비추어서 이 외투를 벗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 우화가 암 치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여기 질문에 적혀 있듯이 과연 어떤 전략이 암 치료와 어떤 전략이 암 치료 측면에서도 더 효과가 있는지 이 우화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바람처럼 강제로 암세포를 죽이려는 접근, 그리고 태양처럼 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근본 환경을 바꿔주는 접근,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람과 태양의 비유를 암 치료에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람의 전략은 기존의 치료 패러다임인 항암 화학요법, 그리고 표적 치료요법, 그리고 면역 항암제로 비유해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모두 본질적으로 암세포를 직접 공격을 해서 제거하는 전략입니다. 이 접근은 감수성 있는 암세포는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지만, 문제는 암을 발생시키려는 선택적 압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세포는 살아남게 되고, 이는 내성 유발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약한 바람으로 외투를 벗지 않으니까 바람을 더 세게 불어서 외투를 벗기게 하려는 전략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나그네는 추위를 더 느끼게 되어서 외투를 더 꽉 잡게 되는 것처럼 살아남은 암세포도 더 강한 선택적 압력에 의해 더 강한 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치료 효과는 일시적 반응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 오른쪽 그림에서 태양, 즉 이 태양의 전략은 우리가 이제 이톡스 접근법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그네가 외투를 입으려고 하는 선택적 압력이 바로 이 추위죠. 따라서 이 추위를 태양이 따뜻하게 함으로써 해소해 줌으로써 나그네가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듯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왜 이 세포가 암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본적인 선택적 압력을 해소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택적 압력이 해소가 되면 암세포가 가진 적응적 우위가 사라지고 종양의 이질성도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지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완전한 치료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우화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과 싸우려 하지 말고 암이 발생하게 한 그 선택적 압력,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톡스 패러다임의 철학적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암 발생의 선택적 압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톡스, 즉 진화 독성학 기반 암 발생 패러다임의 이론적 토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톡스는 말 그대로 이볼루션, 즉 진화, 그리고 톡시콜로지, 독성학의 핵심 개념을 융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윈의 진화론의 주요 개념인 환경으로부터의 선택적 압력이 진화를 유도한다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독성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파라켈수스가 남긴 유명한 말, 즉 모든 물질은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용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용량이 많은 것은 바로 독성 물질이 된다는 것인데, 즉 이 두 진화론의 핵심 개념 그리고 독성학의 핵심 개념을 융합한 개념, 즉 진화의 주요 선택적 압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독성 물질이다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진화 모델을 한번 보시면 환경에 축적된 독성 물질이 진화에 가장 중요한 선택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이 독성 물질의 내성을 가진 종이 선택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적응이 되어서 살아남은 것이 바로 이 진화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진화 독성학의 주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진화 독성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환경 생태학적 개념으로 나타났지만 저희는 이를 체내 미세 환경에 대입을 하였습니다. 즉 체내 미세 환경에 축적된 물질이 바로 독성 물질이 되고요. 바로 이 독성 물질이 새로운 세포의 진화에 중요한 선택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즉 암 발생의 선택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 독성 물질을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세포가 선택되고 자라서 바로 암세포가 된다는 개념인 것이죠. 즉 암은 무작위적 돌연변이의 축적이 아니라
독성 미세 환경에 대한 적응적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톡스 기반 암 발생 패러다임의 핵심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값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작용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톡스 암 발생 패러다임에서 제시하는 선택적 압력과 암 발생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적 압력은 바로 정상 조직세포에 발생하는 만성염증이 되겠습니다. 만성염증은 대부분 암 발생 과정 초기에 발생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1차 선택적 압력, 그리고 이는 세포 밖에서 발생하는 선택적 압력이라고 해서 익스트라셀룰라 셀렉티브 프레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세포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특정 조직세포 고유의 대사 과정이 억제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폐선암 발생의 기원세포로 알려진 AT2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의 주요 기능은, 그 고유의 기능은 바로 계면활성제 대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계면활성제 대사가 억제되는 것이 바로 이 2차 선택적 압력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2차 선택적 압력은 세포 안에서 발생하는 선택적 압력이라고 해서 저희는 인트라셀룰라 셀렉티브 프레셔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 대사의 억제는 특정 대사체의 축적을 유도하게 되고 이는 2차 선택적 압력으로서 인트라셀룰라 셀렉티브 프레셔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러한 선택압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포는 대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세포 대사의 리프로그래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살아남은 세포가 바로 암세포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암 발생 과정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점인데요. 바로 1차 선택압이 2차 선택압을 유발하고 이에 대한 적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서 성공적으로 적응한 세포가 바로 암세포로 진화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모델을 실제 데이터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이톡스 잼스 인실리코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톡스 잼스 플랫폼은 앞서 설명드린 암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선택적 압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TCGA 데이터와 같은 캔슬 지노믹스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 예후 관련 임상 데이터, 특히 해저드 레이쇼와 같은 그 HR 생존율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생존율에 유의미한 유전자들 구성된 대사 경로 활성관 상관관계 R 값을 분석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특이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대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각 암종마다 대사 경로의 리프로그래밍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암종별로 대사 경로의 리프로그래밍을 파악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Y, 즉 암이 왜 발생하는지, 즉 그 암이 발생하는 선택적 압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How, 즉 그 선택값에 의해서 유도된 대사 리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톡셈스 플랫폼의 분석 원리는 세 가지 핵심 가설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가설은 유전자가 왜 생겨났을까에 대한 가설입니다. 유전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 환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우리가 암 미세 환경에 대입을 해서 이러한 유전자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바로 그 미세 환경의 어떤 분자적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미세 환경의 어떤 변화라든지 신호가 암 유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다. 돌연변이라든지 또는 어떤 에피제네틱 체인지를 통해서 각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미세 환경의 선택적 압력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환자 생존과 독성물질 축적 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독성물질이 많이 축적된 미세 환경일수록 환자 예후가 나쁘다, 즉 일찍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저드 레이쇼를 이용해서 정량화할 수 있다. 즉 선택적 압력을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선택적 압력은 1차와 2차로 단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차 선택적 압력은 대부분 만성염증과 같은 이제 어떤 공통적인 선택적 압력이 존재할 수 있지만 2차 선택적 압력은 각 장기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선암에서 만성염증이 1차 선택적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면 이것이 폐선암이 발생하는 기원세포라고 할 수 있는 AT2셀의 특이적인 대사 과정인 계면활성제 대사를 억제를 하게 되고 그것이 2차 선택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간암에서도 만성염증이 1차 선택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2차 선택적 압력에는 이제 간세포의 특이적인 대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회로 유리아 사이클의 억제를 통해서 이것이 2차 선택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이톡셈스 플랫폼의 핵심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HR과 R 이 듀얼 파라미터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톡셈스 분석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HRR 듀얼 파라미터 분석은 암 진화 과정을 시간적으로 추적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HR 즉 해저드 레이쇼 값만으로는 시간적 순서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선택적 압력의 방향성 즉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양의 선택적 압력, 1보다 작으면 음의 선택적 압력 그리고 또 이 선택적 압력의 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R값 즉 이 R값이라고 하면 바로 1차 선택적 압력에 대한 어떤 상관계수 즉 인플라메이션 스코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대사 경로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이 대사 경로의 적응은 이 대사 경로는 인플라메이션 즉 암 발생 초기와 가까운지 또는 초기 단계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선택적 압력 예를 들어서 폐선암인 경우에는 설펙턴트 메타볼리즘 억제죠. 따라서 이 설펙턴트 메타볼리즘에 대한 스코어를 구하고 이 설펙턴트 메타볼리즘과 어떤 여러가지 대사 경로의 R 값을 계산을 해서 이 R 값이 크면 클수록 초기 단계에 해당하고요. R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즉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후기의 어떤 적응 단계를 나타내는 그런 정보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암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대사의 변화가 어떤 시간적 순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톡셈스 플랫폼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플랫폼의 전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톡셈스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스텝 1은 왜 암이 발생하는가, 즉 각 암종별로 토탈 셀렉티브 프레셔를 구하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캔슬 지노믹스 데이터를 다운을 받고 HR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 후 이 대사와 염증 관련 유전자 세트를 구성한 다음에 레이더 차트와 랭킹 차트를 생성하고 앞서 설명드린 HRR 그 듀얼 파라미터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암 진화의 시간적 순서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각 암종별로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 맵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토탈 셀렉티브 프레셔를 구했다면 스텝 2는 왜 특정 드라이버 진이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가, 즉 드라이버 진 디펜던트한 셀렉티브 프레셔를 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종별로 다양한 드라이버 진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KRAS라든지 P53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들의 돌연변이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에 각 드라이버 유전자의 액티비티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그 후 또한 메타볼리즘과 인플라메이션 관련 진셋들로 분석을 하면 각 드라이버 진이 활성화되는 어떤 선택적 압력
레이더 차트와 랭킹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히트맵을 통해서 이 드라이버진들이 어떤 특정 대사의 리프로그래밍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가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각 드라이브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선택되는 그 선택적 압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제 다음 스텝 3에서는 이러한 드라이브 유전자 돌연변이가 어떻게 대사 리프로그래밍과 연결이 되는가, 즉 그 메커니즘을 구하는 how에 대한 답을 구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멀티오믹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1차와 2차 단계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에피지노믹스 데이터라든지 리피도믹스 데이터 또는 메타블로믹스 데이터 등을 통해서 이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게 되는 그런 최종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톡셈스 플랫폼을 먼저 저희는 폐선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종이죠. 이 LUAD에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메타볼리즘 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게 이제 1단계의 어떤 최종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메타볼리즘 리프로그래밍 맵을 도출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바대로 설펙턴트 메타볼리즘의 어떤 차단, 이를 통한 2차 선택적 압력을 통해서 여러가지 대사 경로의 활성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볼리즘 맵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대사 경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설펙턴트 메타볼리즘이 억제가 되는 것을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설펙턴트 메타볼리즘이 차단이 되면서 이 리피드 메타볼리즘의 어떤 전반적인 리프로그래밍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펙턴트 쪽으로 보내는 리피드, 이 리피드 합성이라든지 이 아세틸코에가 리피드 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세틸코에가 다양한 우회 경로로 대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T셀 사이클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콜레스테롤 대사의 활성화, 또는 이 위에 있는 글라이콜리시스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글라이콜리시스에 있는 대사체들이 다 PPP 펜토스포스 패스웨이라든지 또는 헥소산 패스웨이 또는 원카본 메타볼리즘 패스웨이로 이 경로로 가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LUAD 대사의 핵심은 설펙턴트 메타볼리즘이 차단이 되면서 리피드 메타볼리즘의 어떤 리프로그램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다른 경로들의 대사 과정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폐선암의 치료 전략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폐선암은 인플라메이션으로 인한 1차 선택적 압력, 그리고 설펙턴트 메타볼리즘 차단으로 인한 2차 선택적 압력으로 폐암이 발생을 한다. 이때 여러가지 대사 경로의 리프로그래밍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글라이콜리시스라든지 이러한 대사 경로의 리프로그래밍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기존의 항암 전략은 이러한 대사 경로, 이 적응 과정을 차단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글라이콜리시스를 차단한다라든지 또는 펜토스포스페이스웨이를 차단한다라든지.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1차, 2차 선택적 압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메타볼릭 어댑테이션만 차단하게 되면 이 선택적 압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한 반드시 내성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캔서 리지스트,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항성이 생기지 않는 완전한 암 치료를 위해서는 이러한 메타볼릭 어댑테이션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암이 발생하게 만든 이 선택적 압력, 즉 1차 선택적 압력과 2차 선택적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전략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1차 선택적 압력을 완화를 위해서는 인플라메이션의 어떤 해소, 그리고 2차 선택적 압력을 2차 선택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억제가 되어 있는 설펙턴트 메타볼리즘 관련된 진들의 활성 또는 발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전략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적 압력 해소 전략과 함께
메타볼릭 어댑테이션을 타겟팅하는 이러한 콤비네이션 전략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저항성이 없는 완전한 폐암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전략으로 저희는 폐선암 치료 전략을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앞서 이톡셈스 플랫폼에서 나온 데이터를 검증하는 여러가지 또한 실험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 실험 방법으로 저희가 또한 구축을 하는 것이 바로 이톡스크랙이라는 마우스 인비보 암 발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유전자 변형 모델과 달리 실제로 실제로 우리 사람에게서 나타내는 암 발생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발생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1차 선택적 압력, 염증, 그리고 2차 선택적 압력인 폐선암인 경우에는 설펙턴트 메타볼리즘 블락, 이거를 그대로 이 마우스 폐암 발생 과정에 재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레탄으로 염증도 일으키고 설펙턴트 메타볼리즘 차단을 하기 위한 어떤 크리스퍼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설펙턴트 메타볼리즘도 차단하고, 이 1차 선택적 압력과 2차 선택적 압력을 동시에 이 마우스에 부여를 하면서 이 폐암 발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인비보 폐암 발생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마우스 모델을 가지고 5대 암종 마우스 모델로 5대 암종 발암 마우스 모델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마우스 모델뿐만 아니라 인비트로에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 연구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 연구를 위해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비트로 시스템도 저희는 구축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타겟이 나오면 이 타겟을 조절하는 활성 물질을 이제 스크리닝 해야 되는 그런 단계도 필요한데, 그런 스크리닝 시스템까지 저희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이톡셈스 플랫폼, 그리고 이톡스 맥스 인비트로 플랫폼, 그리고 이톡스 크랙 인비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러한 세 가지 플랫폼을 융합을 한 진화 독성학 기반 차세대 암 연구 플랫폼을 저희는 구축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암 발생의 궁극적인 원인, 즉 선택적 압력을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이 선택적 압력을 함께 해소하는 그러한 혁신신약 표적을 발굴 및 검증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연구실의 어떤 핵심 연구 내용인 진화 독성학 기반 암 발생 패러다임,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어떤 연구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이 지나고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서둘렀는데요. 지금 이 연구가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많은 저희 대학원생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학원생들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또 저희 실험실은 포닥 박사후 연구과정, 그리고 또한 인턴 지금 활발하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고,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좀 더 궁금하다 그러면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직접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연구 성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이 정복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